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조금 전 일본 신임 총리의 스가 요시히데 전 관방장관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 스가 내각의 면면을 봤더니 이건 그냥 아베 내각 재판이더군요. 우리나라 국방장관격인 방위상에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이 임명된 거 보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 한일 관계 이거 크게 기대할 게 없겠다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자, 또 이 코로나로 닫혔던 인천, 중국 우한의 하늘길이 오늘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우한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발원지다라는 지적이 많죠. 이 티웨이 항공 비행기가 우한에서 승객 40명을 태우고 오늘 저녁 6시에 인천공항에 온다는데,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가게 문은 닫게 하고 중국 하늘길은 열었다. 이런 게 있더군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평택 편의점 차량 난동, 경찰 영장 신청. 다음은 노벨 평화상 미련 못 버린 트럼프. 마지막 전국 곳곳에 추석 귀성 만류 현수막 등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어서 시청률은 역시 바닥을 기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점심 떡볶이 국물에 김밥을 맛있게 찍어 먹었죠. 하지만 소화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자, 시청률과 점심 메뉴를 연계하는 방송 310 중계석 시작하죠. 자, 오늘 제 옆에는 고현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심 뭐 드셨죠? 안 먹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아점으로 간단하게 먹었었는데, 네. 하루에 3끼를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밥값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시청률이 좀 더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상어 떡볶이 먹었습니다. 네. 초밥을 먹고 싶습니다, 이제. 아니, 상어 떡볶이 맛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편의점 차량 난동, 이유는 그림 때문? 요즘 진짜 전국 이곳저곳에서 이 자동차 관련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있죠. 저는요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어제 저 영상 보고서 이게 영화 촬영 중인가? 그러게요. 네.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 경기도 평택으로 가시죠. 경찰 전화했어요? 네, 전화했어요. 나오세요. 그냥 냅두세요. 연장 치워. 진짜 보시는 것처럼 편의점 안에서 차량이 전진 후진 막 드리프트를 하는 거예요. 네. 저 얼마 되지도 않은 공간에서 말이죠. 자, 어제 화제가 됐던 영상이라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 운전자가 여성분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에 경기도 평택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승용차가 이제 편의점 안으로 돌진을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영화라고 하더라도 저런 장면 저렇게 길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럼요. 네. 신고받고 경찰이 들어왔지만 이 차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편의점 안을 뱅글뱅글 도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있어요. 경찰하고 대치도 한 20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공포탄 발사하고 나서야 운전자가 내렸고, 운전자 보니까 이제 30대 여성 운전자 A 씨였는데, 특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들도 혹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진 못하고 그렇죠. 이제 네, 대기를 쉽지가 않죠. 하잖아요. 자, 일단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가게 문 박살 났고 안에 있던 뭐 매대 물건 다 뭐 박해 깔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시 편의점 안에 이제 뭐 점주 등 해서 3명의 이 인원들이 있었는데요. 아.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다행이네, 전해졌습니다. 예. 자, 뭐 기사를 보니까 차로 돌진하기 전에 이미 골프채를 한번 휘두르면서 그러게요. 한 번 시비가 붙었었다면서요. 저는 딱 저거 보고 야 이건 분명 음주 아니면 뭐 비슷한 또 일이 있었지만 뭘 마약 같은 약을 한 거다. 아, 예.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다. 예. 왜 저런 이 원인이 나왔습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홧김에 저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화가 난다고 모두 저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이유가 뭡니까? 왜 화가 났다는 거죠? 이게 좀 황당한 이유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A 씨, 이 범행을 일으킨 이 A 씨가 공모전에 보낼 그림을 두고 점주하고 갈등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A 씨가 이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서 한번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고 예. 당시에도 이 경찰들이 출동을 했었는데 뭐 경찰관들한테 욕설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그 재판 중인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약간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있나 봐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뭐 이 술을 마신 흔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런 내용들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자, 될것 말씀하신 같아요. 것처럼 예. 공모전 때문에 그랬다면은 뭐 지금 뭐 다들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모전에 낼 그림 지금 보시는 저겁니다. 저 그렇죠. 공모전인데 자, 작품이 분실됐다는 건데 아니 이제 저런 거 보통 하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면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게 보통인데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저 편의점 본사에서 주최하는 그 공모전이었습니다. 네네.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그러네요. 하는 그림 대회예요. 이 그림 대회에 그 자신의 딸 그림을 접수해 달라고 했는데 이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접수하지 않아서 언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의점주 얘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림을 본사로 보냈는데 예, 이 예.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이 A 씨한테 수차례 예. 사과도 하고 보상도 약속했는데 뭐 다짜고짜 일부러 그림 안 보냈다면서 이런 행패를 부렸다. 네가 안 보낸 거잖아, 막 그렇죠. 이러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뭐 얼마나 대단한 공모전이었길래 그럴까요? 저 뭐 꿈나무 그림 잔치. 네. 뭐 포스터에도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1등 상금이 예.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의 상장 그리고 무슨 숙박권 이런 게 있던데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니었겠죠. 예. 하지만 글쎄요 1등을 하더라도 50만 원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저런 대회였는데 이제 뭐 지금 보면 그 몇 배의 손해인지 따지기도 힘들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찰이 지금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진짜 인생 자체가 지금 꼬이게 됐는데. 그러니까 범행이 지금 잇따라서 반복되고 있었다는 부분을 경찰은 크게 본 것 같아요. 아. 또 이게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제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특수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뭐 이런 혐의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 물건, 그렇죠. 저 피해액 이런 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점주는.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 업체 관계자들도 그 얘기를 해요. 일단 본사 차원에서 예. 물건들 지원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차량 돌진으로 발생한 뭐 수리비나 아니면 이제 물건에 대한 어떤 손해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A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또 추가로 나온 소식을 좀 보니까 원래 그 점주와 저 가해자, 저 피의자 저 네. 사람이 서로 뭐 원래는 좀 친한 사이였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 친분이 있던 사람들끼리 어떤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오해를 푸는 방법이 저런 방법이라면 아, 글쎄요.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제 저 영상 보고서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부글부글 하는 게 뭐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우울감, 막 그 분노. 물론 그렇지만 모두가 다 저런 짓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요즘 그 사람들이 화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여기저기서 이제 들려오는 사건 사고 소식들 보면 그 한 번 화만 잘 관리했었어도 그러니까요.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았을 텐데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도로 위에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영상 함께 보시죠. 비켜봐. 자는 거 아니야? 아니 좀 이상해, 그렇지? 음주차 아니야? 씨, 갑니다. 와,
오, 너무 위험한데? 임포트게. 어떡해. 흰색이요, 흰색. 흰색. 예, 지하도로로 안 가고. 빠진다. 아, 빠지고 있어요. 오! 되게 막았다. 아, 박았어요. 나갔나요? 아니 어떻게? 아, 벽이랑 박았지. 벽이랑 받고 그냥 가고 있어요, 지금. 장수로. 예. 아마도 이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 네. 9일 밤에 이제 인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 흰색 차량이 마치 무슨 고개 주행하는 것처럼 네. 비틀비틀 차선 넘나들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저기 장수나들목 근처에서 가드레일하고 아하.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아. 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예.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3%를 넘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술 마셨으면 대리기사님들 불러야 돼요. 네. 저희가 몇 번을 지금 이런 진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왜 대리기사님 안 부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저 차주 같은 경우에는 대리 기사님을 불렀어요. 예? 아니 불렀-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지금 저래요? 대리운전 기사가 술을 마셨던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50대 대리기사 B 씨라고 할게요. 이 B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서 야. 인천 남동구 장수나들목까지 27km를 무려 운전을 해왔습니다. 뭐 이 순환 고속도로니까 뭐 시속 100km 넘게 막 과속을 하고 자꾸 차선을 이탈하길래 이 차주분이 혹시 술 마셨냐 예. 이렇게 물어봤는데 술 마셨다는 얘기는 안 하고 감기약을 먹었다 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대기를 하는 와중에 술을 드셨구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노년경찰서가 이제 관할서인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금 대리운전기사 불구속 입건했고요. 에이. 경찰은 이 B 씨를 상대로 술 마시고 예. 운전한 이유가 뭐냐 그것도 대리기사가 그러니까. 이걸 지금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천 을왕리 지금 속보가 또 계속 전해지고 있죠. 네. 자, 이 동승자, 운전자는 구속이 됐습니다. 함께 탔던 동승자 불구속 입건된 상태인데 이 동승자가 나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 운전자를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 동승자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지인 A 씨가 운전자 B 씨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보시는 저런 내용인데요. 너 합의금 낼 능력이 안 되지 않냐? 피해자한테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으려면 경제력 있는 이 동승자, 지금 저 차에 같이 타고 있었다. 네네네네. 이 동승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예. 경찰도 이 해당 문자 내용을 입수를 했고 이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유 시도가 먹히지 않은 거죠. 안 먹혔죠. 예. 오히려 먹히지 않고 이 운전자는 동승자에 대해서는 이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예. 자기는 대리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이 동승자가 네가 나보다 술 적게 먹었지 않냐? 네가 운전을 해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자, 만약에 지금 그 강요 네가 운전해라. 그렇죠. 그리고 네가 그냥 약간 좀 덮어 써라. 이러면은 진짜 이건 교사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방조라는 게 있죠. 예. 방조법 같은 경우에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데 네네. 만약에 지금 이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음주운전 교사가 된다면 그렇죠. 그 처벌 수위는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참.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평택에서 지금 이 을왕리까지 네. 첫 번째 현장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다음 현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트럼프 노벨 평화상 언젠가는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탈 것 같다는 이야기 예전에 뭐 북한하고 북미 정상회담 뭐 이렇게 네네. 분위기 좋을 때 뭐 나왔었지 않습니까? 자,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바로 미국 워싱턴 DC로 가보시죠. We're here this afternoon to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After decades of division and conflict, we mark the dawn of a new Middle East. Together, these agreements will serve as the foundation for a comprehensive peace across the entire region, something which nobody thought was possible. They are choosing a future in which Arabs and Israelis, Muslims, Jews, and Christians can live together, pray together, and dream together, side by side in harmony, community, and peace. God bless you all. This is an incredible day for the world. 자,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정상들이 수교 협정에 저렇게 서명을 하는 건데 저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중재자 역할 그리고 아하. 또 저런 평화 협정을 맺고 있는 현장에 있었다는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트럼프가 이번 협정을 중재한 공로로 내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 내년도 후보에 네. 올랐다는 건데 보통 이러면 아유 뭘 또 아이 뭐 이러는 게 보통인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또 그런 반응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요. And you know, it's an amazing thing, but I was nominated for the Nobel Peace Prize. And now I have to tell you, that's sort of a big thing. Networks and most of the news didn't cover it. Could you imagine? When Obama came to office, they said, we're going to give him the Nobel Peace Prize. He actually said, what did I do? I didn't do anything. He didn't do anything for 8 years, frankly. With us, we've done so much. We have done so much on so many different fronts. Remember North Korea? 자, 들으신 것처럼 오바마도 받았는데 내가 왜 못 받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 그 한 외신 매체에 따르면은 크리스티안 티브링예데라는 노르웨이 의원이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뭐 얘기는 그 평화협정 체결에 이제 중재를 했던 공로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지금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번 뭐 평화 협정에 별로 내용이 없다면서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뭐 이스라엘 또 바레인 또 뭐 여기 뭐 UAE도 있고요. 네. 평화협정 문서가 딸랑 한 장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 아주 그 평범한 문장, 뭐 평화 안보 번영을 추구하고 양국 간 국교를 수립한다 이런 아주 평범한 문장 외에 구체적인 어떤 실무적인 실제 협력 방안들은 없다는 거죠. 약간 좀그 대선을 앞두고 약간 연출된 게 아닌가 그런 막 뭐 지적도 나오던데. 퍼포먼스 혹은 이벤트 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지금 중국의 언론에서는 지금 장난하냐 뭐 이런 막 반응도 나온대요. 네. 자, 뭐 꼭 중국 아니어도 트럼프의 이 국제적 비호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뭐 이거는 자료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 이 그래프 보시면 파란색, 푸른색 선이 이 미국 대통령들 시기별로 이제 선호도예요. 예. 지금 보시면 그 2002년부터는 부시 대통령이 있고 그 네. 2008년부터는 오바마 대통령의 기간 이게 블루 올라와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2017년도부터 보면 좀 낮죠. 낮다가 네, 그 대북 관련해서 여러 이슈 있을 때 잠시 올랐다가 올랐죠. 또 푹 떨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2017년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바닥을 쳤다가 2018년 정도 되면 이제 대북 이슈 있을 때 좀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가 다시 2020년 되면서 떨어지는 모습인데 네. 지금 초록색 선은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호감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게 조금씩 떨어지고 지금도 상대적으로 보면 좀 많이 낮은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지간하면 대통령과 그 미국 비슷할 법도 한데 네. 그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제가 뉴스룸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기 이미 한참 전에 몇 주 네. 전에 코로나19가 독감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걸 경시했다, 축소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죠.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And Bob, it's so easily transmissible, you wouldn't even believe it. I was in the White House a couple of days ago. A guy sneezed innocently, not a horrible, just the entire room bailed out. Okay, including me, by the way. 자,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봤을 땐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지금 저 진행자 반응 좀 보십시오.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약간 막 어이가 없다는 듯이 지금 리액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만 해도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독감 같은 거예요. 막 이랬는데 들으신 것처럼 옆 사람 재채기 하니까 막 뛰쳐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같은 시기에 벌어졌던 얘기인데 이제 뭐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밥 우드워드라고 그렇죠. 그 워터게이트 특종했던 아주 유명한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최근에 그 책이 있죠. 레이지 우리나라 말로 뭐 경로, 분노 이렇게 뭐 해석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책 내용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악관이 이제 TF의 핵심이었던 앤서니 파우치라는 이 네, 예. 감염병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을 평가할 때 뭐 회의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뭐 일종의 그 방향타를 잃은 리더십을 가졌다 이렇게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본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극성 지지자들도 문제입니다. 어제는 한 유튜버가 트럼프의 정적이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집 앞에서 이거는 영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장면인데
민주당 소속이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집 앞 차고지 앞입니다. 그런데 저 남성 유튜버인데 바지를 벗더니 지금 식사 시간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 네, 볼일을 지금, 봤다는 거죠. 네, 지금 저 자세로. 예. 네. 저희가 그거는 뭐 보여드리지 그래요? 않겠습니다만 자, 뭐 자랑 저거 한 직후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Hey, boys, that's for President Trump. Hey, everybody, I just took a on Nancy Pelosi's driveway. Why? Fuck that. Look it up. It's on YouTube. I just on Nancy Pelosi's driveway. America. Hell yeah. Fuck Pelosi. I shit on her lawn. 진짜 참 상상을 초월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하원 의장이니까 이 뭐 경호 담당하고 있는 국회 경비대의 명령을 받은 이 경찰의 하원 의장이 미국 권력 서열 3위입니다. 그렇죠. 의전 서열로 3위가 되는 뭐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을 또 보호하는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역 경찰한테 얘기를 해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펠로시 의장한테 이제 사과도 하고 자신의 행동 부끄럽게 생각한다. 뭐 이런 반성도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진짜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지만 저 얘기는 저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극성 지지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충성도 높은 그렇죠. 투표층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적극 투표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우리하고는 좀 대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 현장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적극 투표층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충성도가 높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보다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림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적전지에서 이 적극 투표층 그들이 어떤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예.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자, 아무튼 뭐 미국 대선 이제 2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추석엔 땡땡을 파세요. 선물 세트 말일까요? 들어보시죠. 자, 총리를 파세요. 총리를 파세요. 정세균 총리를 팔라고요? 얼마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세 번째 현장 정 총리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추석 연휴를 전후해 2주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특단의 대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만큼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서로 지켜주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가올 추석 연휴의 유행 관리, 또 동절기의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과 코로나 동시 감염의 차단이라는 커다란 숙제이자 또 고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자, 왜 정세균 총리를 팔아야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정 총리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 내용이 저런 거예요. 총리를 파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핑계를 대라. 그러니까 자, 확대를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얘들아 올 추석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올 추석엔 내려오지 말아라 하면서 뭐 이렇게 예.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저렇게 이제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석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를 정 총리를 팔으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그랬어요. 세균맨이 이번엔 못 그러더라, 내려가요.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세균맨. 세균맨. 정 총리 본인도 세균맨이라는 별명 되게 좋아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그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든 이 게시물들을 카드 뉴스. 아까 직접 보고 있었던 장면이었고 지금 그렇군요. 보시는 것처럼 총리를 파세요라는 타이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는 또 이런 현수막들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전남 완도군의 현수막 한번 볼까요? 얘들아, 이번 벌초는 아버지가 한다. 너희는 오지 말고 편히 쉬어라잉. 예, 이거는 근데 약간 좀 표준어에 가깝죠. 진짜 전남 완도라면 너희들 오들 말들아잉. 약간 좀 제가 너무 예. 제가 본 적이 또 그쪽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아무튼 뭐 그렇죠. 이건 또 경상도네요. 올 추석엔 안 와도 된대. 뭐 이렇게 저건- 적혀있네요. 예. 저건 부산이랍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음 거,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저렇게 손 피켓을 들고 있는데 저기 내용도 올 추석에는 내려오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
그 어르신들이 저렇게 이제 뭐 일종의 그 홍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기는 전북 완주. 완주. 이게 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들, 지자체장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경북 의성 같은 경우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 안부 영상을 직접 찍어서 아까 자녀들한테 지나갔던 것 같은데 다시 보여줄 수 예, 있나요? 그 보내주는 안 됩니다. 이벤트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활 안 지원사들이 된답니다. 직접 그 가정들 가서 어르신들 영상 찍어서 자제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자, 일단 그 영상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내려오지 말아라 하시는 어르신들의 그런 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예전에 TV CF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아범아,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 그거 있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TV 고장난 TV 계속 보여주고 예. 뭐 막 드라마 옆집 가서 보면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예. 통신사 광고였던가 그럴 겁니다. 뭐 사실은 사달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놓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아 진짜 필요 없으시구나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럼요. 그 어르신들의 그 속내를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자체장들도 추석 이동 자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신우철 완도 군수 그리고 또 김주수 의성 군수 지금 메시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연휴 동안은 될 수 있으면 집에 머물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역기성, 귀성 이런 것들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메시지들을 지자체장들이 직접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문자로도 이렇게 발송을 해가지고 하고 있던데 저기는 진주입니다. 뭐 역시나 뭐 고향 오지 말고 집에서 지내거라 행복 뭐 이렇게 또 네. 이런 게 있고 창원 저건 또 창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고향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 이번 추석에는 이 불효가 아닙니다. 불효가 아니다. 이런 표현들 또 표현을 하고 솔직히 있습니다. 안 내려가면 이렇게 불효하는 거 그 마음이 좀 걸려서 불편하죠. 그게 예. 제일 걱정인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올해는 그냥 안 내려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디 사시는데? 저는 울산입니다. 그러시구나. 울산인데 그 마음이 이렇게 편치는 또 않아요. 연휴가 제법 또 긴 상황에서 그렇죠. 또 뭐 저는 뭐 고향에 동생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제 가족들 간에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인도네시아로 한번 저희는 뭐 항상 뭐 여기저기 막 찍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고 하는데 화면 보여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무덤 이게 무덤인데 무덤 파는 거 보이시죠?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적발된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입니다. 일종의 그 벌 받고 있는 건데 지역 내 이제 공동묘지 무덤 파는 사람이 원래 3명밖에 없었는데요. 마스크 미착용자들 동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벌칙 겸 해서 노동력까지 함께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들어보니까 저 빈 관에 직접 들어가라고 한대요. 그래서 관 속에 저렇게 누워가지고 네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행동 반성해 하면서 막 이렇게 시킨다는 건데 물론 묻지는 않아요. 그럼요. 묻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예. 예. 원래는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과태료 내거나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사회봉사 한 1시간 정도 하는 네. 그런 벌칙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3,000명 이상씩 지금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도 마스크를 하도 안 쓰니까 저렇게 좀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보통 우리도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입관 체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부모님한테 뭐 효도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딱 그때뿐이죠. 뭐 유서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진짜 딱 그때뿐이죠. 예, 효도해야 합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좀 웃긴 사진 몇 장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쫙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빨간 원숭이. 근데 약간 좀 일본 나이가 원숭이네요. 있어 보이죠. 일본 원숭이가 지금 탕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얼굴이 많이 빨개졌죠. 자, 이건 노 피싱인데. 낚시하지 마세요. 예, 근데 제 입에는 지금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새들은 글자를 모르니까요. 그러겠죠. 걔는 뭐죠? 거북인데. 바다 거북인데요. 약간 손이 약간 좀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일단 손이 그건 없으니까. 아니겠죠, 그럼요. 예. 지금 이 물고기가 앵무 물고기예요. 진짜 앵무새랑 색깔이 비슷하네. 근데 일단은 색깔도 색깔인데 저 건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물고기가 저렇게 이빨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고. 어제도 펭귄 전해드렸는데 또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모습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지금 좀 행렬 끝에 저렇게 지금 구토를 하고 있는. 오바이트를 하는 예. 건가요? 아무래도 숙취가 아니었을까. 자, 얘는 또 뭡니까? 귀여운 다람쥐 모습인데 저렇게 지금 이제 나무 홈 안에 집 안에 있는데 글쎄요 도토리 잡으려다 그러죠.
들어가 버리는 모습이 요즘 너무- 바이올린 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지고 저희도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대 최고의 눈을 쏜. 네, 제가 고민해요. 어서와 곰은 처음이지 뭐 이런 느낌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말이죠. 얘네들 지금 뭐 하나 싶으실 겁니다. 네네. 보시는 분들이. 이제 괜히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올해 그러니까 2020년 웃긴 야생동물 사진전 결선에 진출한 작품 44점 중에 저희가 엄선을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한테 좀 위안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그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오후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자, 최재욱이란 이름이 잠시 후에 지금 6번째 저희가 뭐 포르쉐 뭐 이런 네, 오늘 편의점 뭐 저희가 다 다뤘던 설명 내용들이 있네요. 드렸던 내용이죠. 자, 최재욱이란 이름이 6번째 지금 실검 지금 나왔네요. 6위에 올라 있고. 자, 개그맨 출신들이 개그맨들이 뭐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최재욱이라는 사람이 그중 한 사람이라는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불법 도박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포커랑 비슷한 그 홀덤이라는 뭐 게임이 있다 그래요. 이런 게임 들여서 뭐 수천만 원의 판돈 오가는 아이고. 도박 주선하고 또 수수료 챙겨왔다 이런 내용들 일단 보도에 나왔는데 예.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보도 나올 때 어제만 해도 그 개그맨 김영희 씨 그런 거야? 그런 거야가 했던 그 김영희 씨 지금 얼굴 나오시죠? 예. 저분. 이 거론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김영인 씨는 오히려 난 협박을 당했다 막 이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김영희 씨 같은 경우 이제 그 최재욱이라는 이름을 보셨을 텐데 최재욱 씨도 개그맨입니다. 예. 이게 후배인데 이 보드 게임방 사업을 한다길래 한 1,500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오히려 그걸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재욱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모두 자신이 벌인 일이다. 선배인 김영희 씨에게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까 그거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 어떤 거요?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오늘 밤 뉴스룸에서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